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말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을 쓰여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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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과 굴리기를 저기 우담시 일과 굴리기 아는가요? 매일 스스로 수행하는 거. 그 유튜브에 그 천일결사 입죄본문에 보면 거기 일과 굴리는 거를 그래도 개략적으로라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저기 무령거사님이 올리신 그 청년 불자방에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래놨대요. 아인슈타인 말씀이시더만요. 자기 하는 거 그대로 하면서 더 나은 자기의 그 말하자면 미래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정신병이다. 뭐 이렇게 자기는 하나도 말하자면 더 인연과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서 계속 내가 잘 되는 것만 희망을 한다는 말이죠. 그건 정신병의 시초다. 뭐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한 거를 그 무령거사님이 올려놓은 걸 봤는데 자기가 정말로 변화가 되려면
그 인연과 조건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인연과 조건을 바꾸는 노력을 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지 않고 자꾸만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감 떨어지기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일과 굴리기, 그 변화하는 그 매일매일 말하자면 그 수행하는 그 일과 굴리기, 우리 그것을 매일매일 해보면 어떤 변화가 오는가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변화가 됩니다.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왜 사람이 안 하는 짓 하려면 잘 안 되지요? 처음에 잘 안 됩니다. 수림씨 얼마나 하니까 조금 좀 안정이 되던고 하는 게? 처음에는 금방 되는 게 아니지. 해야지. 여기 또 법회 오면은 또 일과 굴렸냐, 어쨌냐, 또 매일 예불 했냐, 어쨌냐, 계속 이제 하니까 해야지 하다가 이제 하게 됐죠. 그게 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6개월 정도. 6개월. 저기, 윤학어사님은요? 열심히 했는데 예. 잘 안 됐어요. 예. 처음에 또 정봉기 거사님은 혹시 일과 굴리기 하십니까?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처음에 딱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대로 실천에 딱 옮길 수만 있으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공부도 하고 또 약발 떨어지면 또 모여서 공부하고 또 약발 떨어지면 이것이 이제 꾸준히 이게 쌓여서 어느 날 자기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지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아야지요. 해야지. 또 오늘 또 지나갔어. 내일 되면 오늘 꼭 해야지. 또 스트레스 받아 또 해야지. 이거를 이제 수없이 반복을 하다가 보면 이제 직접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날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직접 행동으로 옮기니까 훨씬 다르죠, 수림씨? 예, 다릅니다. 그걸 저는 맨날 얘기를 하는데, 이 일과 굴리기를 하면 사람이 중심이 딱 섭니다. 사람이 중심이 선다는 것은 매우 정말 행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중심이 딱 서 있는 겁니다. 좋은 일이 와도 중심이 서 있고 아주 내한테 어려운 일이 와도 중심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이 딱 서 있으면 그것을 스스로 해결해서 나가는 힘이 생기게 되거든요. 인생살이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어떤 문제를 내가 부딪혔을 때 그것을 스스로 자기의 인연과 조건이죠. 뭐 여기 만약에 여기 도반들이 다 있지만 70억 인구가 있으면 70억 인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말하자면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자기는 1인데 100인 사람 쳐다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중심이 서 있으면 나의 지금 가지고 있는 인연과 조건, 그 능력, 그것대로만 딱 해결이 되는 겁니다. 딱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가서 또 쭉 수행을 하다가 보면 1이 10이 되지요. 그럼 10만큼 그것도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 욕심을 또 안 부릴 수가 없네요,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서 잘 그 굴려지는 것, 그것이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남이사, 그 남의 인연과 조건이지요. 남의 인연과 조건입니다. 그렇게 더 좋은 곳으로 가지 마라, 이 소리가 아니고, 나도 자꾸만 하면 나의 인연과 조건이 성숙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내가 매일매일 나의 시간을 가지고 매일매일 정진하면서 세월이 가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시 일과 굴리기 이제 내일 모레가 새말기 첫걸음이죠. 네 번째 화요일은. 그래서 그때 또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스스로 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듣는 거는 들을 때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자기가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이 353쪽 보십시오. 353쪽 보기 전에 359쪽을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 밑에 모해라고 이제 이 지금 저자, 그러니까 번역하신 그 치어 거사님이 자기의 이제 견해를 이제 거기다가 이제 얘기를 해 놓으신 건데, 요거 한번 제가 먼저 읽어보고 우리가 요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진울 스님, 여기 수신계를 지으신 분이 진울 대사입니다. 진울 스님이 이 문을 두어, 두 가지 문을 두었지요. 그러니까 도노문과 그 다음에 점수문을 두었지요. 그죠? 지금 이 문을 두어 자성정해문과 수상정해문을 설한다. 자성정해문과 수상정해문을 설한다. 자성정해문은 개오 후의 공부라. 개오라는 것은 깨달은 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성을 밝힌 후 이 말입니다. 공부라 생각마다 고요하고 밝아 원래 스스로 함이 없어 경계를 대하며 상대적인 생각이 본래로 끊어졌으니 곧 무수지수, 안 하는 공부지요. 닦음이 없는 닦음의 공부를 지음이 이제 자성정해문입니다. 지음이요. 수상정해문은 상을 따라서 정해를 짓는 그 문은 해오측지의 공부라. 해오측지라는 거 해오, 후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오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해오라고 되어 있죠. 개오는 말하자면 성품을 본연 후에 이 말이고, 해오는 우리로 말하면 견문각지를 동원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법신자리를 본 사람하고, 법신자리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우리는 바로 법신자리다. 이렇게 해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오측자의 공부라 궁리로서 수습하여 공관으로 닦는 공부이니 유수지수의 공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체만법이 전부 공이구나.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 공부입니다. 위에는 벌써 자성을 보았기 때문에 일체의 경계하고 나하고 둘이 아닌 거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밑에는 일체만법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네 하고 자꾸만 그 공성을 이제 관하는 거, 공관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지음이다. 다시 말해 자성정해문은 도노후의 성성무위. 이 성성이라는 것은 그 밝은 거지요. 성성무위를 닦음이요. 수상정해문은 측지로서 무위를 향함이라는 겁니다. 무위를 닦는 거하고 무위로 가는 거하고는 틀리죠. 향함이니 유위의 수상으로 닦음을 삼는 것이다. 황벽 스님에 의하면 수많은 수행자 가운데 5, 6인이 자성정해문에 지닌다고 한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모두가 수상정해문에 거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수상정해문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요 앞에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자기가 되게 이제 말하자면 자기의 그 근기를 되게 높이 평가를 해서 스스로 자꾸만 이제 건너물라고 한다. 이러면 공부가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뒷사람이 월분 과도하여, 그러니까 월분은 분수를 넘고 도가 지나쳐서 이 말이죠. 그 정도가 지나쳐서 수상정해문을 궁리로 비평함을 보이나 그 소견이 편벽되다 한쪽으로 치우쳐다. 수상정해문 정해문이라는 것이 정해문에 대해서 비평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월분 과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먼저 읽게 한 이유가, 지금
여기 이제 하열한 건기는 수상문을 통해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하열하다는 것은 근데 저 읽으면서 하죠. 저번에 이거를 한자로 지금 그 353쪽 보십시오. 한자로 할 때 제가 한계를 한자 그 두 번째 본문 두 번째 보면 질직 무위 하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하자면 바탕이 곧고 무위 거짓됨이 없다 이런데 제가 그 사람 인자를 못 보고 무위라고 했어요. 유위의 반대의 그 유위 무위 할 때 그 무위로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하고 여기 본문에서 빠진 곳이 있어요. 지금 빠진 곳이 있어서 그것을 넣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죠. 353쪽 시작. 오늘도 무심으로 눈을 닫고 내일도 인을 무심하여 온갖 일을 하되 막히거나 걸림이 없으며 선과 악을 끊으려 하지 않고 닦으려 하지도 않으며 소식하고 거짓이 없어 조금 흘림의 일을 무심하다. 곧 한 생각에 명소가 끊어졌으니 어찌 수고의 생각을 스스로 없애려고 했을 것이며 한 생각에 정이 없으니 어찌 인연을 맺으려고 노력하겠는가. 그러나 억장이 적격하고 버릇이 무거우며 소견이 명렬하고 마음은 들뜨며 어리석은 집착은 강한데 지혜의 힘은 작아서 사람의 관계를 만나면 동정이 서로 기가 힘을 면하게 되었고 마음이 담담하지 못한 사람은 악연을 잊고 쉬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예. 여기 등등이 문을 갖다가 무심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요 무심이라는 것은, 요 심자라는 것은 망심이에요. 이렇게 망심이 없는 걸 무심이라고 합니다. 요 심자는 망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망심이 없으므로 인연을 따르고 내일도 인연에 무심하여 이렇게 그 말이 바로 무심으로 인연을 따르니 온갖 인연을 따르되 막히거나 걸림이 없으며 선과 악을 끊으려 하지 않고 닦으려도 하지 않으며 그 바탕이 곧고 솔직하고 바탕이 곧고 거짓이 없어 보고 들임에 늘 뭐하다? 무심하다. 그러니까 망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심이 온갖 인연을 따르되 막히거나 걸림이 없고 선과 악을 보통은 악은 끊으려 하고 선은 우리가 닦으려고 하는데 선과 악의 그 당처가 비었죠. 비어서 선과 악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선을 닦으려도 하지 않고 그 당처가 비었으니까 악을 끊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앞소식에 앉았어. 선과 악의 앞소식에 앉았어.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바탕이 곧고 거짓이 없어 보고 듣고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보고 듣는데 우리 보림소는 그 버전으로 하면 백봉생 버전 눈하고 타협하지 않고 귀하고 타협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눈으로 보는 경계하고 타협하지 않고 귀하고 듣는 소리하고 타협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보고 들으면 늘 무심하다는 것은 보고 듣는데 거기 경계에 쏠려서 망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냥 내가 보는데 망심을 일으키지 말아야지. 듣는데 이 소리에 끌려가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끌려가지 않나요? 끌려가지 않나요? 한번 다시 말해볼게요. 이게 만약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스마트폰이구나. 이랬을 때 스마트폰이 좋다 나쁘다.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생각을 하기는 하되 거기에 들어앉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되냐 이 말이지요. 지금 어찌해야 됩니까? 의담씨 어찌해야 됩니까? 의담씨한테 너무 어려운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바람이. 그렇죠. 이것이 공하다는 것을 알아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스마트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스마트폰,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돼야 스마트폰에 들어앉지 않는 거거든요. 내가 스마트폰에 들어앉지 않아야지 이런다고 해서 나도 있고 스마트폰도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 수로 스마트폰에 들어앉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실체가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임을 내가 꿰뚫어서 알아야 스마트폰에 들어앉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 그 말은 보고 들으면 늘 무심하다. 보고 들으면 무심하려면 보는 자가 사라져야 되겠죠. 보는 자가 없어. 우리는 보는 자가 늘 있거든. 왜냐하면 몸뚱이가 내라서. 내가 스마트폰을 본다 이러거든. 근데 진짜 나는 뭐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거든요. 허공으로서의 나가 허공으로서의 스마트폰을 본다. 이러면 보고 들으면 무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무심하다는 건 망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심자가 망심이 없다. 망심이라는 것은 경계에 쏠려서 자꾸 들어앉는 걸 망심이라고 해요. 내가 지금 만약에 불안하다. 이러면 그 불안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줄을 내가 여실히 알면 거기에 들어앉지 않겠지만 그 불안이라는 것이 내가 저게 진짜 있어서 내가 불안하다라고 내가 마음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면 불안에 딱 들어앉아 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나요? 안 됩니다. 왜? 습기가 돼 있지 않냐고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습기가 인연과 조건에서 버릇이 꽉 들어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없이 반복을 해서 그 습기가 녹아나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또노문 같으면 습기라는 것은 당처가 비었어. 이러면 한 방에 가겠지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곧 한 생각에 능소가 끊어졌으니 이렇게 여기 지어가사님은 의역을 해 놓으셨는데 위에 이제 그거를 보면은 한 티끌도 상대를 짓는 것이 끊어졌으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에 이 직역을 하면요. 직역을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한자 세대가 아니라서 한자를 자꾸 읽고 하면 골이 아파. 그래서 제가 그냥 한글로 그냥 그걸 할게요. 그러니까 한 티끌도 상대를 짓는다는 것은 뭡니까? 주와 객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는 능이고 소는 상대입니다. 객이 됩니다. 그래서 능소가 끊어졌으니 한 티끌도 상대를 짓는 것이 끊어졌으니 어찌 수고로이 이 생각은 망념입니다. 이게 어떤 상대를 보고 능소가 있게 하는 게 망념입니다. 망념을 쓸어 없애려고 애를 쓸 것이며 망념을 쓰려고 애쓸 것이며 한 생각에도 요 정이라는 것은 망심입니다. 망정. 예, 망심을 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망정이 날 것이 없으니 어찌 인연을 잊으려고 노력하겠는가. 요거는 철저히 공리에 요달한 사람입니다. 그죠? 보는 자도 없고 보이는 대상도 없는 것입니다. 일체가 전부 경계와 내가 하나인 도리에서 보아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인 허공이 하나니 하나인 도리에서 보아야 이 상태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 업장이 두텁고 버릇이 무거우며 이 소견이 용렬하다 이런데 관열이라고 이제 위에는 되어 있는데 관하는 힘, 그러니까 바른 이치로 통찰하는 힘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대로 보는 힘이 약하다. 사실대로 우담씨 사실대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본다. 우리 이 모습 공식 왜 하는 겁니까? 이 공부 왜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사실 그대로 보려고, 있는 그대로 보려고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건 사실 그대로 본다는 게 뭔 말이요? 이렇게 물으면 잘 몰라. 사실 그대로 본다는 것은 뭐지요?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로 보는 걸 사실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경계와 내가 하나인 도리로 보는 것이 진짜로 바로 보는, 그게 사실 그대로 보는 것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사실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 본다면 자기의 눈높이에서 보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아닙니다. 자기의 눈높이에서 보는 것은 뒤바뀐 생각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뭐 진리에 의거해서 보는 것을 사실 그대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열이라는 것은 관하는 진리의 이치로 보는 힘은 약하고, 그러니까 진리로 보는 힘이 약하니까 어디가 마음이 맨날 들떠지요. 마음이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지요. 들떠서 어리석은 집착은 강한데, 이 말은 무명의 힘은 크고, 본문에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무명의 힘은 크고 반야의 지혜, 반야의 힘은 작아서 선악의 경계를 만나면 좋다 싫다 또 마음이 막 울렁거려, 마음이 고요하고 울렁거리는 것이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뒤바뀜을 면하기 어렵고 마음이 담담하지 못한 사람, 담담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평안하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사람은 반년이라는 것은 무엇을 대상을 보고 일으키는, 쏠려서 일으키는 그것을 반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본다면, 아, 스마트폰이네, 스마트폰이다. 여기 반년하는 것이거든요. 반년. 근데 이 반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반년에 들어앉으면 나쁜 거지요. 분별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근데 분별에 들어앉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반년을 잊고 쉬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본래 우리는 일체만법이 전부 다 공해서 그 실체가 없지만은 우리가 무명이 두껍고 진리대로 보는 힘이 약해. 그 사실대로 못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반년을 잊고 쉬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부담시 이해하겠나요? 그래서 도노문과 수상문이 나오는데, 도노는 처음부터 몸뚱이는 가짜지, 나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지, 이 자리가 온갖 모습을 다 놔두어서 굴린다. 그런데 이 자리도 또는 이 경계도 전부 다 허공성이다, 이러면 도노예요. 그러면 경계와 내가 둘이 아니죠. 한마디로 말하면 보는 자가 사라져 버리죠. 다 여기 있는 사람 다 배우가 돼버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은 오담시가 맨날 오담시가 관객이지요. 오담시 관객이지요. 오담시가 중심으로 전부 보고 있죠. 이렇게 전부 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늘 바깥으로 보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이 뭐다? 뒤바뀐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치대로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진리대로 보지 못한다. 진리대로 보면 뭐죠? 일체의 모든 모습이 바탕의 작용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때 이 작용 일어나고 저 작용 일어나고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러니까 인연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가 맡기면서 망심을 없애려고 다 하지도 않고, 여기 보면은 수고로의 생각을 쓸어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만약에 화가 났다 그러면 화를 내지 한 생각을 일으켜서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하고 한 생각을 일으켜서 그 화를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화는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사라지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없어? 수림씨? 내가 없어. 그래, 이 얘가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워낙 무명이 깊고 진리대로 보는 힘이 약해서 내가 화를 내는 줄 알아.
내가 화를 내는 줄 알아. 의담씨가 화를 내는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연기로 보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내가 있다. 변한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내가 있다라는 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이지요. 정봉기 씨 이해됩니까? 내가 있다라는 것은 한 생각이지요. 오담 씨 어떻습니까? 이 한 생각이 어디에 지금 달라붙어 있냐면은 몸뚱이와 또는 내가 일으키는 생각과 감정에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몸뚱이하고 생각과 감정이 전부 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고 하면 이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러붙을 자리가 없네. 요 점이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해는 되죠. 뭐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당처가 그 공에다 일하지만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복잡하거나 내 몸이 아파버리거나 이러면은 뭐 째깍 들어가지요. 거기 들어가서 막 헤매버리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무명은 크고 관하는 힘은 약한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죠. 뭐냐? 인연과 조건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 내 인연과 조건이 요 정도구나. 이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요. 자꾸만 자기를 갈구지요. 이래야 되는데 이렇네. 저래야 되는데 이렇네. 이란단 말이지. 그래서 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말들이 이 영지와 공성을 이해를 못하면 뜻을 이해를 못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내가 있다. 있다나 없다나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있다 해도 우리는 없다도 있다예요. 우리의 소견에는 지금 없다라는 것이 텅 비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없다도 있다에 속해요. 그래서 자기가 있다나 없다나 똑 마찬가지라. 있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있다를 잘 굴리자죠. 잘 굴리자요. 내가 있다라는 것이 한 생각이라는 것을 딱 아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무슨 일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거나 하면 내가 있다는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오담씨 어때요? 또 내가 깊은 잠을 잘 때 내가 있다가 있습니까? 내가 쿨쿨 잘 때 행복하고 불행합니까? 아니죠. 그럼 난 어디가 있는가요, 그때요? 나는 어디가 있는 거냐고요. 그 참 신기한 일 아니냐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눈 뜨고 이제 일어나면, 내라는 생각이, 나라는 그 생각이 몸뚱이 내가 생각하고 막 느끼고 하는 이게 쫙 달라붙어 버리네. 만약에 그것이 다 텅 비어서 달라붙을 곳이 없다면 내가 있다라는 요 생각이 달라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는 어디 딱 달라붙어야 돼요. 요 생각이 어디를 상대로 해서 딱 도깨비 풀처럼 딱 갖다 붙어야 얘가 영양을 먹고 크는데 여기 지금 붙을 자리가 없으면 사라지는 거거든. 우리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야? 첫째는 몸뚱이가 내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또 중생이다. 나는 영혼이다.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이 내라는 것이, 요 내가 있다라는 게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 자기 혼자서. 이런 몸뚱이랄지, 생각이랄지, 감각이랄지, 이런 거 다 빼버리고, 혼자 존재할 수 있느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상당히 무서운 공부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도 상승법문은 아무나한테 하지 말라고 금강경에 돼 있거든요. 이성에게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원론적으로 계속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면 머리가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근데 우리는 딱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지 않은 거 있나?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모든 감각, 모든 생각, 그 모든 것이 뭐야? 인연과 조건으로 다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인연과 조건이 사라지면 그것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불교 공부는, 마음 공부는 이 연기에 대한 깊은 자기의 이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인연, 그래서 쪼개기를 하는 거예요. 우담시. 전체로 보고 쪼개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만약에 이게 지금 롤 스크린이 아이보리 색깔인데 인연과 조건이 색깔이 바뀌어버리면 이 롤 스크린이 어떻게 돼요? 다른 색깔이 돼버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인연과 조건 눈으로 보면은 요게 또 이렇게 안 보여요. 저번에 뭐지? 영화를 봤을 때 영화에 그 요새 뭐 인셉션 또 되게 인터스텔라 말고 또 다른 그거였는데 거기 아마 그 영화를 그렇게 시나리오를 쓰고 할 때는 그 시나리오 작가가 그냥 쓰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거기에 대한 지식과 그거를 겸비를 해야 그걸 쓸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주선이 그 우주를 날아갔는데, 그게 뭐더라. 내가 2번을 봤는데, 이 우주선이 이렇게 날아갔는데, 지금 이 우주선이 있는 세계는 3차원 세계예요. 근데 그 공간에 2차원 세계가 공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주선이. 근데 2차원 세계는 전혀 모양이 보이지가 않아. 왜? 3차원의 인연, 나 이제 그거 보면서 3차원의 인연과 조건 이러고 봤는데, 3차원에서는 이렇게 모습이 다 보였는데, 그 2차원의 그 세계는 전혀 우리의 지금 3차원 세계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그거를 이제 그 영화에서는 이 알록달록한 점으로만 이렇게 표시를 그 우주선에서 해놓은 게 있던데. 그러니까 이 3차원의 우주선이 그 2차원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모습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그 2차원으로 가려면 이것이 다시 말하자면 인연과 조건이 바뀌어야 돼요. 그 2차원으로 가려면. 예, 그런 우주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1차의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어.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으니까 그 어떤 모습도 자체성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공리예요, 공리.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새말귀를 가지려면 공리에 요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으셨는데, 이 마음 공부를 하려면 공리를 모르고는 마음 공부가 안 됩니다. 입문도 못 합니다. 입문이 안 됩니다. 공리를 모르면. 그러니까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먼저 공부하지 않으면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앉아서 자기가 선 공부한다고 하지만 그게 선 공부가 되겠습니까? 선이 되겠습니까? 선이라는 거는 자기 성품을 드러내는데 하는 자가 딱 있거든. 하는 자가 있고 마음 또 가라앉히려는 마음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는 자하고 가라앉히는 마음이 두 개 다 공함을 알지를 못하면은 무슨 수로 공부를 하겠냐. 그래서 하는 자도 놔버리고 그 상대도 놔버려야 된다. 마음 가라앉히는 것도 놔버려야 진짜 정의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 뒤에 나오니까 다시 이제 해봅시다. 자, 그 다음을 한번 읽어봅시다. 355쪽이요. 네, 355쪽이요. 356쪽. 응. 마음과 경계가 다 공하여 미혹이 본래 없음을 비추어 봄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비록 상문의 정의를 따르는 공부로서 전문의 하열한 금기의 수행이지만 금기에 맞춰 다스리는 방법으로서 볼 수가 없다. 만일 정령이 요동하여 시성하면 먼저 정문으로 이치에 따라 살을 두고 마음이 영을 따르지 않으면 문제에 계약하고 만약 무심이 아주 많으면 지혜로서 법을 삼아 공부하여 유혹이 본래 없음을 비추어 본질에 계약합니다. 정으로서 어지러운 생각을 다스리고 배로서 무기를 다스려 동정하는 모습에 끌려가지 않으면 경계에 따라 다스리는 공부가 다할 것이니 곧 경계를 대할 때마다 생각이 무념으로 돌아가고 열을 만남에 마음이 도에 대합한다. 경계에 자제하여 정계를 상으로 갖는다면 바야흐로 무사이니 만약 이와 같다면 진실로 죄를 고르다가 그 성을 밝게 본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예, 스마트폰 답변에서 오늘 보낸 문자, 제가 지금 보내는 문자는 그 백봉 선생님 법문 가운데서 지금 그걸 해서 보내는데, 백봉 선생님 법문이 굉장히 최상승 법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 머리로 뺑뺑뺑 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 번 읽어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 번. 지금 이제 21일 정전이 끝나고 천일결사 지금 그 하시는 분만 제가 지금은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55일째 시작. 마음을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주자를 통해서 내가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것이 내 마음 가라앉히는 것이에요. 경계에 머물지 않으면 분별이 없는 것이거든. 이것이 내 마음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것이 선이에요. 예. 여기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육근이 경계를 대함에 마음이 연을 따르지 아니함을 정의라 하고, 경계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지요. 경계에 마음과 경계가 다 공하여 미혹이 본래 없음을 비추어 봄을 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 딱 비추어 보면 마음을 가라앉히려면, 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행주자와 우리 사는 겁니다. 행 움직이고 주는 머물고 좌는 앉고 와는 눕는 거니까 행주자와를 통해서 내가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것이 내 마음 가라앉히는 것이라. 경계에 머물자. 그래서 경계에 머물지 않으면 분별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내 마음 가라앉히는 거예요. 경계에 머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담씨, 경계에 머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눈으로 지금 이 스크린을 보고 있는데, 이제 경계거든요.
눈과 색이 경계잖아요, 지금. 그러면 경계면, 아, 스크린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났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스크린에 이게 스크린이니까 별 볼 일이 없는데, 이거 되게 비싼 스크린이든지, 또 아니면 내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든지, 이런 어떤 그런 것이면은, 그런 거를 딱 이렇게 봤을 때, 그 경계에 머물지 않으려면, 또는 내가 굉장히 말하자면 마음에 불안이라든지 화랄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랄지 그런 것도 다 경계입니다. 다 경계입니다. 그것이.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대했을 때, 아, 그것에 머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머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렵죠? 정봉기 씨 어떻게 해야 돼요?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는 걸 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습공식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스크린,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이 스크린이 자체성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아야 경계에 머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이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임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들어앉아 버리죠. 들어앉아 버려요. 내가 만약에 지금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불안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불안,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그래서 그 불안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 것임을, 가짜임을, 헛것임을 알지 않고는 어떻게 그 경계에 머물지 않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불안에 머물지 않을 수가 있냐면, 물론 그 불안이 에너지가 너무 커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연과 조건을 압도하지요. 그런 거 많지요. 살살살살 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에너지가 되게 큰 거는 잘 안 되지요. 왜? 내보다 그것이 더 에너지가 크니까요. 더 말하자면 뿌리가 굵어. 힘이 좋아. 그러면은 자꾸만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연습을, 이 불안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것이, 불안을 느끼는데 뭐가 없다? 내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이 불안이라는 것이 자체성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이해하고 파악됐을 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통찰이라고 해요. 진리의 이치대로, 참된 이치를 진리라고 하거든. 참된 이치대로 그것을 사실대로 보았을 때, 이 말이거든요. 보았을 때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마음을 가라앉혀야지, 이러면은 마음을 가라앉혀야지 하는 게 하나 더 붙어버리죠. 뿌리 하나 더 붙어버려요. 그런데 저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해서 그 자체성이 없는 것을 알았을 때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때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해가 두 개를 나누어서 볼 수가 없어. 보는 놈도 자체성이 없고 보이는 상대도 자체성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해거든요. 그게 해. 그러니까 정과 해를 나눌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나눌 수가 없으나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정과 해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오늘 한 것도 보면 행주자화를 통해서 내가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것인데, 경계에 머물지 않으려면 나도 저기 보이는 대상도 전부 자체성이 없다, 공하다라는 걸 알아야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분별이 없는 것이다. 분별이라는 것은 능과 소로 나누는 거지.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는 것이거든요. 주관과 객관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치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육근이 경계를 대하며, 육근이 안이빛을 신이가 육진 경계, 색성향 미촉법이죠. 이것이 감정이든 느낌이든 물체든 소리든 감각이든 다 대하며 마음이 연을 따르지 아니함을 정이라고 한다. 거기에 쏠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버전으로 뭐예요? 눈하고 타협 안 하고 귀하고 타협 안 하는 것이, 그래야 마음이 가라앉지 않겠냐고요. 마음과 경계가 다 공해서 미혹이 본래 없음을 비추어 봄을 해라고 한다. 우담씨 이해하겠나요? 본래 다 그 일어나는 망심도 상대도 보는 자도 전부 자체성이 없음을 내가 비추어 보아서 마음이 비추어 보는 것을 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공식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 모습공식 하는 이유를. 이것이 비록 상문의 정해 수상문입니다. 그 상을 따라 상을 따라 수행하는 거예요. 상문의 정해를 따르는 공부로서 점수문의 여기 하열한 근기의 수행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나는 뭐 하열한 근기가 아닌데, 하열이라고 하면 되게 밑바닥에 있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여기서 적어도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근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근기가 좋다, 근기가 조금 낮다 이렇게 하지만 본래 그 자리에는 근기가 높고 근기가 낮음이 본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근기가 좋음도 낮추고 어떤 것도 낮춘다, 조금 덜한 것도 낮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문은 대기설법이라 해서 그 근기에 맞추어서 법문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닦는 방법도 그 근기에 맞추어서 이것을 말하자면 닦아나간다는 것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열한 근기의 수용이지만 근기에 맞춰 다스리는 방편으로서 버릴 수 없다. 만일 정념이 아까 뭐라고 했죠? 정념이 뭐라고 했습니까? 망심을 정념이라고 했습니다. 망심이 뭐예요? 허망한 것을 보고 일으키는 생각을 망심이라고 했어요. 망심이 요동하여 치성하면 먼저 정문으로서 이치에 따라 산란을 거두어 마음이 연에 따르지 않으면 본래 고유한데 본래 고유한데 개합을 하고, 만약 혼침이 아주 많으면, 혼침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로는 잠에 많이 빠진다는 겁니다. 앉으면 그냥 흐릿한 겁니다. 그냥 요걸 혼침이라고 합니다. 혼침이 아주 많으면 지혜로서 법을 삼아 공간, 일체만법이 전부 비었구나, 이 잠도 비었구나, 이렇게 공을 관하여 미혹이 본래 없음을 비춰 본지 본래 아는 자리에 개합한다. 지금 이제 우리 여기 계시는 분은 백봉 선생님은 이런 말하자면 문자를 많이 쓰지 않고, 저도 이제 이런 그 단어를 많이 쓰지 않고 이제 법문을 쭉 하니까 훨씬 알아듣기가 쉬운데, 이거는 전부 이제 그 단어가 불교에서 쓰는 단어가 많아서 약간 그거는 있으나, 본래 우리가 지금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딱 이해를 하면서 이거를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 단어들이. 정으로서 어지러운 생각을 다스리고, 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죠? 경계에 만나서 그 경계에 쏠리지 않는 거지요. 경계에 쏠리지 않는 것이 정이에요. 그러니까 어지러운 생각을 다스리고, 해로서 무기를 다스려요. 무기라는 것은 이 기자가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멍한 거예요. 혼침하면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 멍하죠, 사람이. 해로서 무기를 다스려 동과 정,
돈과 정하는 모습에 끌려가지 않으면 경계에 따라 다스리는 공부가 다할 것이니 곧 경계를 대할 때마다 생각이 무념으로 근본으로 돌아가고 연을 만남에 마음이 도에 개합한다. 경계에 자제하여 정과 행을 쌍으로 닦는다면 바야흐로 일 없는 사람이니 만약 이와 같이 한다면 진실로 정해를 고루 닦아 불성을 밝게 본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정과 해를 닦으려면 어째야 된다고요? 마음을 가라앉히려면 경계에 끌려가지를 말아야 돼. 경계를 보고 이렇다 저렇다 하지를 말아야 돼. 그런데 경계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 경계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생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모습임을 알아야 되거든. 이해되시죠? 그걸 모르면은 도저히 마음이 가라앉지를 않지요. 그래서 그 일어나는 마음하고 경계가 전부 다 비어서 미혹함이 본래 없음을 비추어 본다는 거예요. 본래 나는 뭐다? 허공으로서의 내라는 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 정과 해를 동시에 닦아. 이것이 우리가 모습공식을 하고 바로 새말귀를 하게 되면 바탕공식하고 새말귀를 하면 바로 이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습공식을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쭉 하지요. 쭉 하면 어떻게 돼? 본래의 그 바탕자리가 드러나지요. 모습이 다 공한 걸 아니까 그 모습에 끌려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그 말하자면 본내가 자꾸만 사라져서 본래의 맑은 물이 드러나지요. 그래서 그 맑은 물로 뭐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말도 하고 눈으로 무정물인 눈으로 보고 화도 내고 밥도 먹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쭉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무사인이 된다. 그래서 생각에 또 행동에 행주자화에서 전부 뭐가 된다? 도에 합치한다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우당신 조금 어렵죠? 지금 그 밑에 요것만 읽고 끝을 냅시다. 초하기는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초하기는 먼저 공리를 배워 공간으로서 간경 묵좌하여야 한다. 공리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먼저 배워서 공간 텅 비었구나 자체성이 없구나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으로서 경을 보고 묵자 가만히 앉아 있어라 이 말입니다. 해야 한다. 힘써 노력하면 저절로 밝아져 무심 망심이 없는데 개합하는 때가 있다. 공부는 장원심을 지니되 장원심이라는 것은 장이라는 길다는 것이고 원은 멀다는 뜻이거든요. 길고 먼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불교계가 한탕주의 또 1초 직입이라고 하니까 1초 직입이 되는 한 번 뛰어서 열애 땅에 들어가는 그게 되려면 인연과 조건이 맞아야 되지요. 근데 자기는 맨날 분별심에 있으면서 그냥 한 번 해서 한탕 빵 튀기는 이걸로 자꾸 착각을 해요. 무령거사님하고 제일 처음 백봉 선생님한테 그때 오신 지금 지환 스님이시죠. 그 스님은 그때 몇 살이었죠? 대학교 1학년인가요? 2학년. 대학교 2학년인가요? 그분은 이렇게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세세생생 뭐라고 했지요? 출가해서 예. 부처님법을 공부하겠다. 세세생생이야. 그래서 그 집은 어머니하고 다 출가했죠. 예. 네. 그러니까 이분은
그 세세생생 출가를 해서 부처님법을 반드시 공부를 하겠다고 그렇게 원력을 세운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장원심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하러 이제 지금 오셨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변이 있지요. 다 어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길게 보고 막 엉덩이 찔기게 끈질기게 해서 공부를 해서 나가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 성품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뭐 1년 했네, 2년 했네, 3년 했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되네 안 되네 막 이러면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세속 공부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 4학년이면 16년을 공부해. 그 위에 또 대학원 해요. 그 다음 석사예요. 박사예요. 그때 박사라고 다 아느냐? 그렇지도 않거든. 그런데 이 공부를 굉장히 시간을 짧게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해오는 할 수 있어요. 이치를 말하자면 이해는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성품을 드러내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그 성품을 드러내서 다시 그것이 완전히 성태를 기른다고 하지요. 우리가 말하지요. 그것이 자유자재로 행으로 굴리는 데는 옛날 선사들도 수십 년 보임을 하는 겁니다. 세세생생 보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부는 장원심을 지니되 뒤로 물러남이 없는, 이게 퇴굴심이거든요. 물러남이 없는 힘이 서야 필경에 자기의 본래 면목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때의 만남을 만남 아닌 만남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하죠? 아름다운 기다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쫓아가서 자꾸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라는 거예요. 그냥 만날 때까지 기다려라는 겁니다. 기다려. 뭐 하면서? 꾸준히 정진하면서. 그러나 마음이 담담하지 못한 사람은 반년을 잊고 신용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우리 거의 99.9%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가 말하자면 자유를, 진짜 자유와 행복을 만나는 공부거든. 진짜 나의 본래 자리는 자유와 행복, 그걸 열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완전한 평화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공부를 꾸준히 해서 본래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아니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세세생생 안 할 이유가 없겠지.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